오늘은요, 20차시 수업이에요. 20차시 수업이고, 지금 수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수정해서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퀴즈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퀴즈를 오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 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원래는 일정상 취소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 현장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지금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계약이 연기가 될지 아니면 현장 계약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요. 계약이 연기가 되면 5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실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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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만약에 오늘 오후에 뉴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계약이 연기된다 그러면 5월 15일 금요일 10시 원래 예정돼 있었죠. 그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니까 오늘처럼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별표인데 5월 10날 일요일 어제였어요. 자정까지 연구계획서가 마감됐습니다. 마감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 체크해놨듯이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만 1회 더 연장해서 제출한 친구들 받을게요.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5월 1일 금요일 수업 미인정 결과 처리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금요일 날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20분가량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제가 연구계획서 쓰기였어요. 그리고 기한을 5월 10날까지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금요일 날은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동영상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5월 1일 금요일 강의 영상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연구계획서까지 써서 제출을 해야지, 메일로 제출하죠, 이건요. 그걸 제출해야지 수업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이거 연구계획서 안 쓰면 미인정 결과 처리됩니다.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연구계획서 그러면 괜히 겁먹어가지고 뭐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이미 얘기한 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수업도 안 듣고. 선생님은요. 기회를 주긴 하는데요. 그 기회를 계속 줄 수는 없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못 낸 친구들은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만 메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요.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선생님 메일 주소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공지사항에. 찾아서 쓰세요. 그래서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 1회만 더 연장할 테니까 내시고요. 미제출할 경우에는 5월 1일 금요일 수업 미인정 결과 처리된 문제 쓰니까 챙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고3이잖아요. 19살인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계속 얘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오늘은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퀴즈를 먼저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모든 활동을 하면서 모든별로 5문제씩 냈어요. 문제 낸 걸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다양하게 OX도 있고 뭐 선택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좀 수정을 했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거나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 그냥 하나로 추려가지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퀴즈 문제 풀 때 내가 한 건 어딨지?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그 다른 문제 같이 합쳐서 문제를 낸 경우도 있고 좀 내용상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빼기도 하고 좀 했습니다. 어쨌든 20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데요.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오픈북입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문제 보면서 교과서 딱 옆에다 펴놓고 펴서 내용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출하냐면요. 구글 설문지로 문제를 선생님이 20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걸로 출석 체크 같이 하겠습니다. 채팅창이랑 그 다음에 퀴즈 낸 것까지 같이 해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보니까 접속만 해놓고선 딴 거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모둠 활동하는데 접속은 되어 있는데 모둠 친구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뭐 하는지. 근데 계속 들어가는 데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가지 같이 해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요 선생님 지금 바로 URL을 문자로 보낼게요. 자, 지금 문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구글 설문지 URL 보냈거든요. 그거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 채팅창으로도 보내줄게요. 잠시만요. 자, 문자로도 갖고 지금 채팅창으로도 URL을 보냈어요. 구글 URL이거든요. 그거 접속해서 20문제 풀어서 제출 누르시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채점은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픈북이니까 책 펴서 관련된 거, 물론 책 안 펴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안 되겠으면 책 펴도 돼요. 확인하고 싶으면. 자, 혹시 URL 못 받은 친구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못 받은 친구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채팅창으로 메시지 보내면 확인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받은 친구들은 지금 10시 10분이거든요. 10시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시 30분까지 퀴즈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 내용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내면서 또 답을 쓰기 위해서 한번 훑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정리는 해야 되겠죠. 퀴즈의 내용이 지금 교과서 29쪽부터 38쪽까지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규고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퀴즈 내용을 꼭 한번 다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퀴즈는 선생님이 문제를 정리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공지사항에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정리를 해봅시다. 교과서 29쪽을 펴세요. 그래서 교과서 29쪽 보시면 내용들이 어렵진 않았어요. 먼저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 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단원 제목이 위에 보세요. 이하고 정보의 조직과 전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전달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로서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이라는 자료가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처음에 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가 환경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언급하면서 5, 6, 7, 7번째 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건축은 인간이 아닌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활동이나 구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환경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아니라 더 이상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생태 환경. 그치.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 글 쓴 사람 이윤희 교수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딱 처음에 짚어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넘어가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물음표, 이거 뭐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네. 네.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합니다. 왜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냐? 왜 그럴까요? 호기심 유발하는 거예요. 독자의 호기심 유발. 그래서 이 사람 글을 쓸 때 현재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점을 먼저 딱 전달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그런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전달해 놓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뒤쪽 내용에서 언급을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 환경과 생태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죠. 이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을 쫙 보다 보면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책 또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세요. 몇 번째 줄이냐면요. 19, 8, 여덟 번째 줄이에요. 만약 이러한 당면 과제를 외면한다면 재난영화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당면 과제를 외면하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당면 과제가 뭐예요? 어떤 당면 과제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과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당면 과제가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거 뭐예요? 환경 파괴, 생태 위기와 관련된 심각성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12번째 줄, 세 번째 단락이에요. 12번째 줄. 사회적 현상과 지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적인 대응책으로 다양한 양상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 봐요, 얘들아. 이야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환경 문제 심각해. 더 이상 이 당면 과제 외면할 수 없어. 그리하여 이런 사회적 현상과 지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적인 대응책으로 생태학적 건축이 이런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어디 밑줄 치시냐면요. 16번째 줄.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친환경적 움직임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좀 전에 세 번째 단락에서 밑줄 쳤던 부분 보시면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이는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네가 퀴즈 만든 거 보니까 이 내용 가지고 질문을 만든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는이란 연결어로 지금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하고 앞에 문장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자연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건축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건축 양식. 앞에서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당면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 일본, 미국 중심으로 생태학적 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점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 아니라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이 그럼 뭐야?
뭐긴요. 앞에서 여태 얘기했던 자연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건축 양식이 바로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계승 반영할 뿐 아니라 반대로 계몽적이고 반향적인 이 말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생태학적 또는 환경친화적인 용어로 건축 움직임이 전 지구로 번져 지역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끊어서 동시에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과 여기서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도 이 내용만 주목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봐야죠.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태까지 넓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무엇? 자연을 건축에 담으려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당면과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요. 환경 위기 시대라면서요. 더 이상 환경을 외면해서는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아직은 전체적이지 않지만 그 중에 소수뿐이지만 자연을 건축에 담으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과 현대의 진보된 과학기술이 융합하면서 그 반경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대 생태학적 건축은 커다란 시대정신 안에서 보자면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요, 계속 이야기 많이 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생태학적 건축한대요. 이게 계승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지구적으로 번지면서 확대되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이름으로 생태학적 건축이 그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다 다르지만 커다란 시대정신 안에서 보면 다 같은 목표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뭘까요? 이게 서로 생태학적 건축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대요. 이야기하는 모습은 겉으로 봤을 땐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대요. 하지만 커다란 시대정신 안에서는 같은 목표래요. 무슨 목표일까요? 환경,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환경, 그렇지. 환경. 지구의 환경 위기 극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뭐 그린 건축, 환경 공생 주택, 환경 친화 건축, 친환경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보다 지구의 환경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향하는 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부분에다가 지구의 환경 위기 극복 이게 목표인 거죠. 결국은 이 목표를 향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정리 다 됐어요?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 못했으면 선생님 잠시만요 이런 얘기도 해야지 선생님 기다리고 그러죠. 그래서 교과서 오늘은요 29쪽에서 30쪽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안내사항 있어요.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오늘 우리가 총 듣는 인원이 38명이거든요. 32명 참여했어요. 항상 안 오는 친구 1명 있고요. 나머지 5명의 친구는 아직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낸 친구는 없는데 이런 친구들 강의 영상 완강하시고요. 과제 제출 해야 돼요. 항상 세트예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강의 영상 홈페이지에 올린 거 다 완강해야 되고요. 거기에 항상 과제도 선생님이 같이 올려놓습니다.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과제까지 제출해야지 그날 수업 인정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만약에 계약이 연기된다면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계약이 만약에 연기된다면 다음 수업은 5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해요. 중요하니까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 연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일정이 있고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지금 심화국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5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만 연구계에서 추가 제출 가능하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던지요. 다른 친구들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다 올려놨어요. 영상 보고 공지사항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미제출할 경우에는 5월 1일 금요일 수업 미인정 결과 처리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